그날은 쉬는 날이라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듯했죠. 김 기사, 오늘 한가하면 좀 와줄래요? 순간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혼자 있으면 적적해서라며 쓸쓸한 웃음을 지으셨죠. 갑자기 아드님이 외국에 가 계시다던 이야기가 생각나더군요. 아, 사모님도 외롭구나.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모님이 조금 더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도착하니 사모님은 차 한 잔을 내놓으시며 저에게 앉으라 하셨어요. 차분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이 혼자 지내시는 동안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셨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어요. 사모님은 남편과 사별하신 뒤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실은 외로움 속에 계셨던 거죠. 제가 그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어요. 혼자 지내기 적적하시면 남친이라도 하나 만들지. 그러세요? 능력도 있으시고 미모도 있으신데 왜 혼자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쓴웃음을 지으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요즘은 웃을 일도 없고 그런데 김 기사 덕분에 요즘 사는 재미가 조금은 생겼어. 순간 마음이 뭉클했죠. 저도 어쩌면 이분이 저에게 의지하시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신뢰해 주셨는지도 깨닫게 됐고요. 그러다 무슨 용기였는지 장난을 던지듯 말을 꺼냈어요. 요즘 돈 많은 강남 사모님들은 애인 하나씩 키우신다던데 우리 사모님은 혹시 만나는 남자 없으세요? 그 순간 사모님이 미소를 띠며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남자? 안 그래도 구하는 중이야 라며 농담처럼 웃으셨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혹시 저는 아니죠? 튀어나와 버렸죠. 사모님은 한참을 웃으셨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느끼셨던 걸까요? 한참 웃으신 후 사모님은 손을 살짝 내밀어 제 손을 잡으셨죠. 손끝이 따뜻하고 마음속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이후 사모님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가끔씩 그녀와 드라이브를 가거나 카페에 들러 시간을 보냈죠. 남들 눈에는 주인과 직원의 관계로 보였겠지만 저희 사이엔 차츰 애틋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도 제가 곁에 있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셨죠. 특히 어느 날 밤 조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가 헤어질 때 사모님이 살짝 손을 붙잡으셨을 때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은 웃으며 김 기사 덕분에 많이 외롭지 않아졌어. 고마워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내 인생에 아주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남의 대형 건물 주차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정산 후에도 꼼짝 않던 벤츠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더군요. 구찌 선글라스, 샤넬백, 그리고 우아한 차림새까지. 그야말로 사모님다운 모습이었죠. 차를 왜 빼지 않느냐고 묻자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고 내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다른 차가 빵빵거리자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우연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녀가 다시 주차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번엔 내게 퇴근 후에 같이 술 한잔하자고 제안하더군요. 첫사랑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찾았다니 다소 낯설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다 보니 사모님은 확실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돈 많고 단아한 귀부인 같지만 나와 나란히 술잔을 기울이며 쓸데없는 체면 같은 거 따지지 않는 게 인생 편하더라고 소탈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면 흔히 보이는 우월감도 없었고 오히려 나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모습이랄까. 그러니 나도 점점 마음을 놓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얼마의 월급을 받느냐며 슬쩍 묻더군요. 대답이 부끄러워 머뭇거리니 내가 그냥 물어본 건 아니야. 사실 요즘 나와 함께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하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러더니 본인이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며 옆에 든든한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어서 주차 관리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라며 제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월급 500만 원에 특별 보너스까지 챙겨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매달 280을 받으며 근근히 살던 나로선 정말 꿈같은 이야기였죠.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로 나와 함께 다니며 이것저것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는데 그날 저도 모르게 사모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로 출근한 저를 그녀는 집에서 반갑게 맞아주었죠. 아늑하고 품격 있는 집, 온갖 고급스러운 소품들, 장식된 공간에서 시작된 새 생활은 내게 비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은 나를 가족처럼 대했고 가사 도우미들 역시 그녀의 신임을 받는 내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죠. 이제는 마치 영화 속처럼 그녀와 어딜 가든 함께하고 심지어 미용실에 갈 때도 들어가서 말동무가 되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단골인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직원들이 내게도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넸고 미용실에서도 사모님이 직접 데려온 분이라며 정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나도 어느새 자신감이 생겨 예전의 불안정한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단순히 직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종종 나를 붙잡아 식사 후에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오랜 시간을 나누었죠. 가끔은 마치 연인처럼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 또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그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를 믿고 내 곁에 머물러 주길 바라는 미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녁을 함께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다 그녀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손길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저 덤덤하게 그녀를 바라봤죠. 김 기사 아니 이제는 그냥 김 씨라고 불러도 될까? 그녀의 그 말에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치며 잔잔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점점 그녀와의 인연은 깊어져 갔고 매일이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죠. 강남 한복판에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사모님을 향한 나의 감정도 어느새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듯 경치 좋은 양평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다. 평소처럼 차를 몰고 가면서도 차 안에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졌다. 사모님은 갑자기 파전과 동동주 한 잔을 제안했다. 나는 운전해야 해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사모님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리운전이나 부르면 된다며 분위기를 풀었다. 그런 그녀의 밝은 웃음과 자유로운 태도는 한동안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동동주가 한 잔, 두 잔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갔다. 사모님은 얼굴이 조금 붉어지기 시작했고 나도 술 기운에 조금씩 기분이 올라갔다. 그런 순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사모님, 사실 너무 고우세요.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순간적으로 내 마음의 일부를 꺼낸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 내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감정이었는데 그 순간이 되어 비로소 말로 나왔다. 사모님은 잠시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그녀는 나보다 연상이고 나이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마치 소녀처럼 당황하고 있었다. 김 기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더 깊은 감정을 느꼈다. 단지 외모가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흐르는 외로움과 고립감도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말했다. 정말 예쁘세요. 술이 더 올라가면서 사모님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때부터는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감정이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그저 술기운에 떠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사모님, 조금만 더 쉬어요. 조심하셔야죠. 그녀는 나를 부르고 아무런 의심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다. 그녀가 날 믿고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로 얽혔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했다. 처음 널 봤을 때부터 반했어.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 그동안 너에게 마음이 많이 생겼어.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나는 그 고백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어쩐지 내 마음은 그녀의 말에 끌렸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느꼈다.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쳐 있었는데 그녀가 내게 다가와 주면서 내 마음을 흔들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속 함께 있어 줄게요. 그날 나는 그녀와 함께 비공식적인 서방이 되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동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것이었지만 이제 내 삶에는 사모님이란 새로운 감정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랑을 받는 존재로 느껴졌고 그렇게 조금씩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 감정의 시작이 어쩌면 술 한 잔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예상치 못한